오늘 로그 끝내고요. 지수함수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어디 할 차례예요? 로그 유형 11번 할 차례지? 선생님 로그, 지수 로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두 번째 볼 때는 여기 별로 설명할 게 없다. 수를 계산하는 테크닉 단원이니까. 여러분 좀 열심히 연습하면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설명을 잘해야 되는 단원이 아니에요.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야 되는 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습을 잘해야 되는 단원이 되겠네요. 설명을 잘해야 될 거는 지수 단원의 거듭 제곱근의 정의,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것들을 선생님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로그 파트에서 앞쪽에 로그의 정의 파트,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쪽은 지나갔고요. 연습을 잘 하시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대표 문제, 오늘 뒷부분은요 대표 문제하고 상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99번. 자, a 세제곱 곱하기 b제곱은 1이야. 이걸 이용해서 로그 a의 a제곱 b의 세제곱,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A5제곱. 그니? A5제곱 B세제곱 맞아? 잘 고쳐도 선생님 눈이 확 안 보인다. 저녁 때 되니까 피곤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려면 여기도 로그를 취해줘야죠. 그래서 이쪽에 1에도 로그 A, 여기도 로그 A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로그 A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A의 B의 제곱. 로그 A의 1은 0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니까 3 더하기 2배의 로그 A의 B가 0이니까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자, 구하려는 이 값도요 5배 로그 A의 A 더하기 로그 A의 B의 세제곱, 얘는 1이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 그래서 얘는 5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9, 얘는 2분의 10이니까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다.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양변에 로그 취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뒤로 넘겨보면 문제가 많긴 한데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할게. 다 해설들 보면서 좀 연습을 하시고요. 선생님 사항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번. 자, 204번 보니까 A제곱, B세제곱, C5제곱, A제곱, B세제곱, C의 5제곱이 같다. 그럴 때 로그 A분의 1B 더하기 로그 B분의 1의 C 더하기 로그 C분의 1의 A, 얘를 구하라고 돼 있죠.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B의 마이너스 1제곱, C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다. 그죠? 아니야? 뭐가 아니야? A분의 B의 B, B분의 C의 C. 알았지. 눈을 하나 바꿔야겠는데요. 눈을 바꿔 껴야겠는데. 자, 로그 A, B의 A, B 더하기 로그 B분의 C의 C 더하기 로그 C분의 A의 A. 이렇게 되겠네. 이거 어떻게 바꾸지? 얘를 K라고 넣자. 그러면 A 제곱도 K고 B의 세제곱도 K고 C의 5제곱도 K니까 얘는 A는 K의 2분의 1제곱, B는 K의 3분의 1제곱, C는 K의 5분의 1제곱 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데 A분의 B는 뭐야? B 나누기 A잖아. 그럼 그것도 계산하지 뭐. A분의 B는 K의 3분의 1제곱, K의 2분의 1제곱. 얘는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서 3분의 1 빼기 2분의 1 하면요. K의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B분의 C. B분의 C는 C가 K의 5분의 1제곱이고 B가 K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역시 지수끼리 빼면 K의 마이너스 15분의 2제곱이 되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C분의 A는 K의 2분의 1제곱이고 C가 K의 5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빼면 10분의 5 빼기 10분의 2에서 10분의 3이 되겠다. 그지? 근데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다. 로그 A분의 B가 뭐였어? K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B는 K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얘는 로그 B분의 C는 K의 마이너스 15분의 2제곱, C는 K의 5분의 1제곱 더하기 로그 C분의 A는 K의 10분의 3제곱, A는 K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그럼 이걸 앞으로 빼주면요, 얘는 분모가 마이너스 6분의 1, 분자는 3분의 1. 얘도 분모가 마이너스 15분의 1, 분자는 5분의 1. 얘도 분모는 10분의 3, 분자는 2분의 1. 이거 다 빼주고 나면 얘는 1. 얘 빼주고 나면 얘도 1. 요거 빼주고 나면 얘도 1이 남는 거지, 그치? 예,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위로 올라오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돼요. 그 다음 얘는 더하기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5분의 2가 위로 올라오면 마이너스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10분의 3이 위로 올라가면 3분의 10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 계산하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분의 5. 아이씨 귀찮아. 6으로 통분하자. 쟤는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9, 얘는 플러스 15.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6 맞지? 15가 아니에요, 10 아니에요. 그렇구나. 10이구나. 그랬으면 좋았을 숫자를 썼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1이 되겠다. 알겠어요? 계산이 좀 복잡하게 돼 있을 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K로 놓고 계산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지수 법칙하고요. 로그의 계산성 문제 다 쓰였네요. 자, 205번으로 가볼게요. 205번. 자, 205번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요. 이거의 두 근이 로그 2의 a하고 로그 2의 b예요. 그러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근과계사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잖아. 그세요? 수는 얼마야? 5.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는 얼마니? 수은아? 1. 그제?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그럼 얘를요 새로운 위에 2를 가져다가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b 로그 2의 a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래서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치환 한번 할게요. a 더하기 b는 5, a 곱하기 b는 1. 그지? 근데 구하라는 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통분해서 ab분의 b제곱 a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ab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여기다 5하고 1 대입하면 되겠다. 예. 곱은 1이고요 합은 5니까 1분의 25 빼기 2 하니까 예. 23이 답이 되겠네.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좋아라. 상문제가 없네. 예. 예. 다 수리계산 문제라 예, 선생님이 잘 가르칠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210번. 사실 210번은요. 어떤 상형 로그의 그 지표와 가수라는 표현에서 옛날에 나왔던 그런 유형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거의 다 없어지고 요 정도 남았으니까 예, 유형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번. 야, x가 1부터 100까지일 때 x가 1부터 100까지면 로그 x는 로그 1부터 로그 100까지. 선생님 밑이 없는데 밑이 없는 건 10이 있는 거지, 그죠? 밑이 10일 때 우리 이거 생략해서 안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10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서 2가 돼. 로그 1은 0인 거지. 그래서 로그 x라는 값이 0하고 2 사이야. 자,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로그 x 제곱과 로그 루트 x의 차가 정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 얘보다. 그래서 이걸 뺀 게 정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빼면 얘는 2배 로그 x 빼기 2분의 1의 로그 x잖아. 루트는 2분의 1 제가 앞으로 뺀 겁니다. 그럼 얘는 2분의 3 로그 x.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래. 야, 로그 x가 0부터 2 사이면 2분의 3 로그 x는 0부터 2분의 3 곱하면 3까지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요 사이의 정수는요 1하고 2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2분의 3 로그 x가 될 수 있는 값은요 1하고 2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가 1이면 로그 x는 3분의 2. 얘가 2면 로그 x는 3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요때 x는요 여기 10이 있는 거니까 10의 3분의 2제곱. 요때 x는요 여기 10이 있는 거니까 10의 3분의 4제곱이 돼서요. 얘네 둘이 얘하고 얘의 차이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 되겠네요. 근데 그때 x값을 어떻게 하래? 곱하래요. 얘네들이 곱하면 10에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가 되니까 10의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뒤에 상형 로그 또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은 상형 로그 하고 또 수학 외적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상형 로그라는 게 나오는데 상형 로그는 무리수인 로그의 근사값을 계산하는 체계야. 어떤 문제를 풀어서요 답이 로그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었더니 답이 로그 126이 나왔어요. 이게 얼마쯤 될까? 얘 근사값이요. 2.1004에 이 근사값. 선생님이 이게 2.1004인 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2.1004가 참값은 아니야. 이게 어차피 로그 126은요 죽을 때까지 써도 안 끝난다고. 그런데 근사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인성아, 이거 내가 어떻게 계산했어? 100이랑 1000 사이. 2.1004라고 했는데 이 값까지 어떻게 뽑아냈을까?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되는데. 준우야, 어떻게 했어? 표를 보고 계산한 겁니다. 표에 있는 값 하나를 외워놓은 거야 내가 미리. 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를 쓰거든. 근데 이 표에는요 로그 126은 없어. 표에는 얘를요 로그 10의 제곱 곱하기 1.26으로 고치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떼어갖고 로그 10의 제곱 더하기 로그
1.16. 얘는 밑이 10이니까 2가 되고요. 요걸 표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맨 뒤에도 보면 상용로고표가 있어요. 펴놨으니까 1.16 얼마야? 1004. 1004라고 돼 있지? 예, 뭐 굳이 천사라서 외운 건 아니고요. 얘가 0.1004가 돼. 뒤에 표에 찾아보면 요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표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값이 2.1004라고 선생님이 표를 참조해서 근사값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요 어떤 밑이 A인 이 A의 상형 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값을 찾을 때는요 그냥 표값은 없어. 얘를요 꼭 이렇게 고쳐야 돼요. 로그 10의 n제곱 곱하기 A로 고쳐야 돼. 이렇게 고칠 때 이 A 값은 반드시 1하고 10 사이의 수가 되도록 고치는 겁니다. 0하고 1. A가 1부터 10까지. 예, 그럼 얘는 이게 n이 될 거고 로그 A가 되는데 이 A가 1부터 10까지면 이게 표에 가면 있다고. 저 표에 가서 1과 답을 쓰면 되겠다. 알았지? 옛날에는 이 밑으로 막 겁나게 공부를 했어요. 뭐 이게 지표야, 이게 가수야 그러면서 상형 로그의 지표가 가수라 그래서 이론 체계가 엄청 길었고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 그건 너무 현학적이다. 공부를 위한 공부다. 그래서 다 생략해서 교육 과정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RPM 같은 경우 보면 센하고 다른 유형이 막 나와 있을 거야. RPM 공부한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 상형 로그 뒤쪽에 그 문제 다 지우고 안 풀어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을 거야. 다 안 풀어도 돼. 상형 로그 파트에 보면 정수 부분이 어떻고 소수 부분이 어떻고 그래서 이런 게 유형이 4-5개가 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책들이 바뀐 교육 과정을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있던 문제들 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앞쪽에 방금 풀었던 유형 13번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얘가 옛날에 배웠던 거에 잔재라고. 그지?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용서해 줄만 해서 그냥 푸는 겁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상형 로그는 이거고 이거를 풀어보는 문제가 213번에 있어. 213번. 그냥 그거 계산하면 되고요. 214번이 상형 로그를 제대로 아느냐고 풀어본 거야. 야, 로그 76.1이 1.8814라고 되어 있는데 야, 표에는 이런 값이 안 나와 있어. 얘를요 10 곱하기 7.61로 고쳐야 돼. 얘를 그러면 로그 10 곱하기 7.61이 1.8814야. 그럼 얘는 1 더하기 로그 7.61이 1.8814니까 1을 떼어주면요 로그 7.61이 0.8814. 뒤에 가서 표에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값이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아무튼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에서 괄호치고 주어지는 값은 딱 이런 값이 주어집니다. 예. 그런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값들 1번 로그 761은 얘는 로그 10의 제곱 곱하기 7.61이니까 2 더하기 로그 7.61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2.8814가 돼야 되는 거다? 맞아 틀려? 맞죠? 거기 맞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은데 4번 보면요 로그 0.0761이라고 되어 있거든. 3번이 로그 0.76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10분의 1 곱하기 7.61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7.61. 그럼 요거 띄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7.61.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7.61이 0.8814니까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0.1186이 돼요. 근데 거기 그렇게 안 써있지? 3번이 틀린 겁니다. 표에서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쳐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상용로그 문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면 되겠네요. 상용로그란 이런 뜻이다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뒤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하고 유형 15번은 관계식이 주어질 때, 유형 16번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선생님이 정리했던 딱 두 가지 문제잖아. 실생활 응용 문제는요, 관계식이 주어진 외적 문제,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얘기했지, 그러지? 그래서 여기 상 문제는 특별히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 문제, 상 문제 이렇게 세 문제 풀고 일단 로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17번. 자, 217번 문제를 보면 지진의 에너지 E와 지진의 규모 M 사이에는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얘들아, 니네 3월달에 모의고사 했지? 시험법이 어디야? 지수 로그까지일 걸 아마? 안 들어가나? 고1 거만 들어가나? 모르니?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여기 시험법이 들어가면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이 시험법에 들어가요. 아마 고1 문제가 대부분 나올 건데 모르겠다. 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떤 학교는 확통부터 배우는 학교가 있거든. 그 선생님들 재량이야. 3학년 1학기 때 확통만 배워도 돼. 그래서 혹시 모르겠네. 자, 아무튼 217번 문제 이거 풀 때 어떻게 하라겠어? 문제를 읽으면서 문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독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 이가 뭐야? 지진 에너지예요. M은요? 지진의 규모. 로그 2는 11.8 더하기 1.5M. 지진의 에너지와 지진의 규모 사이엔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 야, 지진의 규모가 5면은요, M에다 5를 집어넣으면 돼. 그때 지진의 에너지는요, 로그 E5라고 이렇게 첨자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겠다. 규모가 5일 때의 지진의 에너지는 11.8 더하기 1.5 곱하기 5. 규모가 5일 때 지진의 에너지 E5는 이런 관계식을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지진의 규모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럼 로그 E4는 규모가 4일 때의 지진의 에너지다. 얘는요, 여기다 4를 집어넣어. 요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 얘의 몇 배인지를 구하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구하려면요, 어떻게? 빼주면 되지. 둘이 빼주면 로그 E5 빼기 로그 E4는 없어지고 1.5가 되겠다. 그지? 그리고 로그의 뺄셈은요, 진수의 나눗셈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호분의 2,5는 10의 1.5제곱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지. 그죠? 2분의 3제곱은요 10루트 1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양변에 2포를 곱하면 2,5는 2포 곱하기 10루트 10이니까요. 지진의 규모가 5일 때의 에너지는 지진의 규모가 4일 때의 에너지의 10루트 10배가 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다. 알았지? 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느냐. 222번. 자, 얘는 5%씩 증가한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매일 5% 증가하는 양이 있어. 자, 올해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매주 5%씩 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야죠. 예, 사야죠. 예. 그렇게 오르는 값이 있으면 무조건 사야지.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예, 모든 뭐 그런 거는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건 좀 투기성이 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요 주식 같은 거 꼭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요 월급을 받아서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모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재화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그 돈은요 다른 유형의 재화들이 증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치가 빨리빨리 늘어나는 거에다가 여러분 투자를 자꾸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30대 파이어 정도 나오잖아. 주식 투자를 잘해갖고 이미 은퇴한 거야. 20억을 모았어. 보통 우리가 한 20억 있으면요 평생 사는데 남대하지 않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 물론 그것도 분산 투자를 잘 해놔야 돼.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늙어 죽기 전에 다 써. 늙기 전에 다 써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거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대학 가면 대학을 안 가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뛰어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재화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 가면 첫 번째로 할 일이 여행이야. 돈 모아서 여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주식 투자, 모의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에 모의 투자 치고 들어가서 가입하고 걔네가 그 무료 코인을 줘. 그럼 모의로 이렇게 투자를 해봐야 돼 얘들아. 꼭 해봐. 대학교 가면 이미 고등학교 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이미 하고 있지 않냐? 학교 선생님이 뭐 숙제 내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걸? 없니? 숙제까지는 안 받았어. 숙제까지는 안 받아봤어. 그럼 시작해야 돼요. 이제 돈 모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거지 돼. 상대적인 거지가 되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 비트코인이라는 것, 뭐 이런 것도 투자 폴리오에 또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꼭 그렇게 하시고요. 자, 아무튼 5%씩 증가하면 사야 돼, 그치? 매주인데. 그러면 얘는 n주 후의 양은 원래 양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 5%를 100분의 5잖아. 100분의 5의 n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치? 만약에 10%씩 감소한다 그러면 n 단위 기간 후에는 a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의 n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죠? 근데 이 식을 둘 다 a에는 a0 곱하기 k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도 해요. 두 개를 합쳐서 다 k의 n제곱이라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222번에 보니까 빛이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하면 밝기가 19%씩 감소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n장을 통과한 빛의 양은 원래 빛의 양 곱하기 1-100분의 19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5장 통과하면 처음 밝기의 몇 %예요? 그럼 얘를 5장을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a0 곱하기 100분의 19를 빼면 얘가 0.81에 5제곱이 될 거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0.81의 5제곱을 계산하기가 힘들어. 수가 너무 거듭제곱이 큰 수는요 그냥 계산하기 힘들고요. 어떤 방법을 써요? 로그를 써서 계산해요. 자, 얘를 k라고 놓습니다. 그럼 k는 0.81의 5제곱이잖아. 그지? 계산하기 힘들면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 k를 구한다. 2단계 k를 구한다. 그렇게 구해요. 자, 로그 k는 5 곱하기 로그 0.81이 되겠지. 그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 표가면 있어. 이 모습 그대로 있어? 이 모습으로는 없다?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 10분의 1 곱하기 8.1로 고쳐야지. 0.81을
8.1. 1부터 10 사이의 수가 되도록 고쳐야 된다고. 예, 그럼 얘가 5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8.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표에 가서 찾는 거지. 자, 거기 밑에 보니까 오씨 왜 안 나와 있지? 원래 이게 있어야 되더라.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81이 3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 방법으로 나타나. 원래는 이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로그 8.1이. 근데 얘는요 다른 방법으로 구하도록 해서 나쁜 문제예요. 진짜로 나쁜 문제예요. 자, 얘는 81을 100분의 81로 했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로그 3의 4제곱. 그지? 그리고 로그 100은 빼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도록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로그 3이 나와 있지. 0.48. 0.48에 4배 하면요 1.92 빼기 2가 돼서 5 곱하기 마이너스 0.08이 돼.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0.08.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0.4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또 이 마이너스 0.4를요. 아까 이런 수가 나오면 얘를 거꾸로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답니다. 정수와 양의 소수로. 그래서 마이너스 0.4를 정수 더하기 양의 소수로 고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0.1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그래서 예. 자, 그리고 0.6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로그 3.99라고 돼 있지. 0.6이 로그 3.99라고 돼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99인 거야. 그지? 그럼 마지막으로요. 마이너스 1은 로그 10분의 1인 거잖아. 그지? 그럼 둘이 더하면 이게 안에 들어가서 곱하면 되니까 이 값이 로그 K. 이게 안에 들어가서 곱하니까 로그 0.399가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0.399예요. 아까 어디 있어? 요 값이 A0 곱하기 0.399가 되는 거예요. 원래 빛의 양의 100분의 39.9%가 남는 거예요. 39.9%가 남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우리 유리창 이렇게 돼 있잖아. 보세요. 여기가 햇빛 때문에 되게 따갑고요. 그리고 따사롭고 따뜻하긴 한데 뜨겁지. 그세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 수업 받는 학생들이 자리를 옮겨서 수업 받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통창이 있는데 여기에요. 썬팅이라는 걸 합니다. 투명 썬팅. 그래서 뭘 붙이는데 이게 셀로판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를 붙여요. 근데 그런 필름이 요거 한 장당 막 10만 원씩 해. 그럼 이만한 걸 하려면 한 50만 원 이상이야. 엄청 비싸지, 그죠? 근데 그걸 한 장 붙이면은 자외선이 한 20% 차단돼요. 2장 붙이면, 3장 붙이면, 몇 장은 붙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밖에 풍경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에 니네 집에 그거 붙어있는 집들도 있을 거야, 아마. 집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아파트 통창에 이렇게 붙여서 시공을 하기도 해요. 근데 비싸니까 안 붙여놓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붙여야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잡소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아무튼 얘를 계산하니까 되게 힘들지, 그세요? 이거 해봐야 돼, 이렇게. 자, 오히려 225번이 쉬울 것 같아요. 거기 225번 보자. 225번 보니까 어느 도시의 10년 전의 인구는 A명이었는데 5년 동안 10%씩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 5년 동안 10%씩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인구는 10년 전 인구의 K배가 되었다. 뭐야? K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10년 뒤의 인구는 원래 인구가 5년 동안 몇 %씩? 10%씩 감소했대. 5년 동안. 그죠? 그리고
또 5년 동안은 10%씩 인구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원래 인구의 요만큼 K배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K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또 주어진 겁니다. K가 뭐라고 주어진 거야? K가 얘는 0.9의 5제곱, 얘는 1.1의 5제곱이야.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하래요. 어떻게 계산해? 1단계 로그 K를 계산한다. 2단계 K를 계산한다요. 자, 일단 여기다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K는 5배의 로그 0.9 더하기 5배의 로그 1.9 이게 되겠지. 그죠?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밑에 주어진 값을 보니까요. 로그 9.9가 주어졌어. 그지? 야, 이거는요. 그냥 더하면 얘가 어떻게 돼? 5 곱하기 로그. 야, 0.9 곱하기 1.1이 얼마니? 1.1에 0.9를 곱하기 9. 0.9인가? 9.9인가? 9.9가 되나? 아, 헷갈려. 0.99니? 9.9가 되지. 그래서 얘가 로그 9.9가 되는 거야. 0.99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0.99는요. 10분의 1 곱하기 9.9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9.9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야, 거기 로그 9.9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0.996. 얘가 0.996이래. 그죠? 그럼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0.004가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0.02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로 그냥 되면 안 된다 그랬지? 정수 플러스 양의 소수로 써야 되지. 마이너스 1 더하기 0.98. 아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0.98이 얼마라고 돼 있어? 로그 9.5라고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로그 10분의 1. 이거 더하라 그러면 얘네끼리 곱하면 되니까 얘는 로그 0.955가 돼서 K 값이 0.995가 되는 거야. 0.95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값을 계산했더니 0.955라고요. 원래 양의 95.5%.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K의 값을 구하여라. 0.955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렵다 가르치고 나서도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풀어줘야 돼. 선생님 한 15분 정도 줄 테니까 선생님 풀어본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해봐 주세요. 그럼 다른 문제도 좀 풀릴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지수함수로 들어가서 지수함수 역시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어려운데 이제 처음이 아니니까 세 번째 단원 지수함수. 우리 지수함수는요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지수 자리에 독립변수 x가 있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보통 함수는 x가 변화할 때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수마다 좀 다르죠. 1차 함수는 x가 변화할 때 y가 이렇게 직선값으로 변화하잖아. 근데 2차 함수는요. x가 증가할 때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x가 증가할 때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함수하고 증가함수가 섞여 나오지. 그세요? 그래서 x값이 변화할 때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지수함수는 x값에 따른 y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그려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2의 x제곱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에선 4분의 1, 마이너스 1에선 2분의 1, 0에선 1, 1에선 2, 2에선 4가 되는 이러한 패턴이
y는 2의 x제곱의 패턴이 되는 거지. 그치?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 마이너스 2에서 4, 마이너스 1에서 2, 0에선 1, 1에선 2분의 1, 2에선 4분의 1. 얘네들이 정확하게 y축 대칭이 되네? 그렇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러한 지수함수를 우리가 따지겠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얘기한다. 얘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의요. 저 x값에는 모든 실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 x값에 모든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함수값의 범위, 치역은 어떻게 돼? 0보다 큰 값만 나오는구나. 이거의 함수값은. 지수함수는 함수값이 0보다 큰 값만 나오잖아. 그죠? 예. 음수를 넣나 양수를 넣나? 예. 양수값만 나오죠. 두 번째. 얘는 요 값이 얼마든지 간에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여기를 꼭 지나요. 0,1을 반드시 지나죠. 예. 그리고 분수함수처럼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진 않아. 그래서 이 x축을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고요. x축. x축의 이름은 y는 0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1차 함수처럼 오로지 증가만 하는 함수가 생기거나요. 감소만 하는 함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 밑 a 값이 0하고 1 사이 값 2분의 1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돼서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되고 얘를 점근선으로 갔는데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저 a 값이 1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가 돼서 얘도 역시 반드시 0,1을 지나고 얘를 점근선으로 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것까지 보게 되죠.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유형 4개. 예. 유형 4개 보고 오늘 조금 일찍 끝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좀 잡다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역시 대표 문제와 상문제 7문제가 되겠네요. 7문제만 풀어드리고 끝내도록 할 겁니다. 예, 잘들 복습해 갖고 오시도록 하세요. 자, 일단 284번은 지수함수의 함수값에 관한 문제잖아. 자, fx라는 함수를 a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 기억 f-m이 fm분의 1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f-m은 a의 마이너스 m제곱이고 우리는 이걸 a의 m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fm분의 1은 a의 m제곱분의 1이니까 같은 거 맞네. 그지? 기억? 예. 그런 다음에 니은은 f3m이 fm의 세제곱과 같대요. f3m은 a의 3m제곱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a의 m제곱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얘도 a의 m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둘이 같다. 그치야? 예. 그 다음에 디귿은 뭐라고 나왔어요? 디귿은 fm에는 fm 더하기 fn과 같대요. 야, am에는 a의 m제곱 곱하기 n제곱이라 얘는 a의 m제곱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a의 m제곱 더하기 a의 m제곱이니까 같다고 볼 수 없겠다. 그래서 디귿은 같지 않아? 이렇게 지수함수의 관계식을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예, 요런 특징이 있고요. 얘는 그런 특징이 없다. 네. 자, 지수함수의 성질 289번 봅니다. 289번은요. fx는 a의 x제곱이다. 아, 지수함수구나. 그런데 2의 함수값
이 함수 값을 여기다 2 집어넣은 a제곱인데 그게 9분의 1이래요. 그럼 a는 3분의 1이란 뜻이야,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은 안 돼요. 우리 이런 지수함수를 쓸 때 요 a는 0이 아니고 0이 당연히 아니지. 1이 아니고 0보다 큰 값만 밑에 집어넣기로 해요. 여기 넣는 값은 1이 아닌 양수만 넣기로 합니다. 예. 1이 들어가면 지수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가 되거든. 우리 음수의 거듭제곱은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a제곱은 9분의 1일 때 무조건 a는 3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fx가 3분의 1의 x제곱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럴 때 뭘 구하라고 돼 있어? 기억. f-4를 구하래. f-4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3의 4제곱 81이네. 뭐 얼마라고 써있어? 16? 아니야. 자, 니은 마이너스 1,3을 지났는데 그 말은 f-1이 3이란 소리인데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 맞네. 그죠? 니은은 맞겠습니다. 예. 그리고 디귿은 점근선은 x축이다. 당연하지. 야,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다. 디귿 맞겠죠? 예. 리을은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야, 감소하는 지수함수는요. x가 커지면 y 값은 감소하겠다. 그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특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292번을 갈까? 292번. 에이, 너무 뛰어넘. 291번을 한번 보자. 291번 보니까 y는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제곱이 x가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도록 하래요. 야, 이건 무슨 뜻이야? 감소함수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그래프는 증가함수고 이런 그래프는 감소함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뜻이지?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요.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밑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감소함수가 되겠다. 예, 요거 푸는 건 여러분이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29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92번. y는 4의 2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m x 대신에 x-m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y는 16의 x-m제곱 더하기 m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y는 16 곱하기 4의 2x제곱 더하기 16이 되는데 그럼 n은 16이야.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정리해요? 16은 4의 제곱이고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16 그리고 4의 제곱은 16 곱하기 16의 x제곱은요 16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n은 16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은요 그래프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 두 개가 있어요. 297번, 298번. 자, 선생님이 풀 때 298번을 방학 때 풀어준 것 같은데 297번 봅시다. 자, 거기 297번에 보니까 y는 2의 x제곱과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y는 2의 x 플러스 세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럼 얘는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 가야 되지, 그죠? x 대신에 x 플러스 3이니까. 그러면 요점 0,1이 마이너스 3,1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이고요. 얘가 y는 2의 x제곱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얘랑 누구? y는 2, y는 8. y는 8은 요쯤이 될 거고요. y는 2는 요쯤이 되겠네요. 요 넓이를 구하래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요걸 요렇게 잘라갖고 여기다 갖다 요렇게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 요 부분을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정확하게 일치해서 여러분 우리 요 길이 요 넓이만 구하면 된다. 근데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3 갔으니까 이 길이가 3이겠지, 그지요? 그리고 얘는 y는 8이고 얘는 y는 2니까 요 길이는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려다 갖다 붙이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6 18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 알았지? 예, 오려다 갖다 붙여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98번. 거기 298번에 보니까 y는 2분의 1의 x-1 제곱 마이너스 3을 끊어올린 그래프를 그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그리려면 일단 이거부터 그려야 돼. 자,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x축으로 플러스 1. 여긴 반대로 읽고요. y축으로는 얼마? 마이너스 3 평행이 더한 거지. 그죠?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은요. 여기를 지나는 감소하는 지수함수야. 그죠? 얘를 점근선으로 해. 그런데 얘를 x축으로 1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3 가면 요 점이 한 칸 마이너스 3칸 가서 여기가 1,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점근선도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 가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일단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2 빼기 3이랑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요 그래프야. 그거를요 끊어 올리래요. 그러면 여기를 잡고 이걸 끊어 올리는데 끊어 올리면 얘도 위로 끊어 올려져서 y는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 0, 마이너스 1은 끊어 올리면 0,1이 되고요. 요렇게 점근선이 된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근데 얘가 y는 k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 y는 k를 요렇게 그리면 교점이 두 개가 되겠지, 그지? 그럼 요 k 값은요 3하고 x축 y는 0하고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려면 k 값은 0하고 3 사이가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알았지? 자, 유형 4번이 중요해서 선생님 10분 후에 이거 좀 풀고 50분에는 가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유형 10번에서는요 유형 4번에서 두 문제만 풀어야겠다. 자, 풀어보세요. 자,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2번, 304번을 풀 건데요. 302번이 더 어려워요. 자, 302번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이 있어요. 4의 x제곱은 0,1을 지나는 이러한 증가함수가 y는 4의 x제곱.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 요 위에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게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데 이게 1대 3이래요. 자,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1대 4가 될 텐데 x축에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1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하면 여기는 4t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의 함수값과 요거의 함수값도 1대 4가 되겠죠. 근데 요 점은요. 요 점은 요거 위에 점이고 요 점의 x좌표가 t니까 y좌표는 2분의 1의 t제곱이 되고요. 요 점의 x좌표는 요게 1대 4니까 4t. y좌표는 요거 위에 점이니까 y좌표는 4의 4t 제곱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 길이는 2분의 1의 t 제곱이고 이 길이는 4의 4t 제곱인데 얘네 둘의 비가 1대 4가 된다라는 거 아니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이 길이가 1대 3이면 이거 대 이거는 1대 4인데 1대 4가 되고 1대 4가 된다고. 그래서 1대 4니까 t하고 4t라고 놓고요. 요 y좌표는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넣고요. 요 점은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넣어서 구한 거야. 그래서 함수값도 1대 4니까 이걸 풀면 4의 4t 제곱을 얘네 둘이 곱하면 4 곱하기 2분의 1의 t제곱. 자, t값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요. 얘는 2의 제곱의 4t 제곱이니까 8t 제곱. 2의 제곱, 2의 마이너스 t 제곱. 2의 2 마이너스 t 제곱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그리고 이쪽은 2의 8t 제곱.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8t는 2 마이너스 t 넘어가서 9t는 2가 돼서 t는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라는 게 뭐야? p의 x좌표. 요점 p의 x좌표는 이거니까 4t를 구해야 돼서 얘는 9분의 8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거 정확하게 익혀놔. 모의고사 가서도 이 문제 또 만나요. 기출문제를 우리 하나 풀 거잖아. 그죠? 기출문제 풀 거거든. 거기 이 문제 또 만날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가이드 문제는 30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4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y는 2x제곱,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b를 지나는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자. 삼각형 ACB와 ADC의 넓이의 2배래요. 그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하나는 2의 x제곱이에요. y는 2의 x제곱. 또 하나는 y는 a의 x제곱. 여기 b를 지나는 얘가 y는 k라고 돼 있어. 그런데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얘네들의 넓이비가 2대 1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두 삼각형은 높이가 다 이거거든? 그러면 밑변의 길이비, 얘네 둘의 길이비가 2대 1이란 뜻이다. 그러면 여기를 2t라고 놓으면 여기는 3t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x좌표가 2t,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2의 2t지. 그지? 요점의 x좌표는 3t, y좌표는 여기가 집어서 a의 3t. 근데 그거의 함수값은 k로서 둘이 같은 거 아니야. 그지? 뭘 구하라는 문제야? a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t로 약분하고 양변에 3분의 1 제곱하면 a는 2의 제곱에 3분의 1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의 3분의 2 제곱이 되겠다. 예, 3분의 2제곱은요 세제곱근 2의 제곱 4라고도 표현하죠. 거기 답이 어느 걸로 나와 있을까? 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세제곱근 4라. 같은 테크닉이하고 살짝 그렇지. 예, 이 두 문제 풀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서고 수트는 선생님 8시 정거하기 시작하도록 할게요.